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빅3가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단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CES 2026에서 전 세계가 충격받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 공장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구동할 배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 2400W시 고니켈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동적 작업 시 고작 2시간밖에 못 버팁니다. 유니트리 H1 464kW시 배터리로 정적 운용 시 4시간 미만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봇을 만들어도 배터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로봇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지금 트렌드포스 보고서 나왔습니다. 2026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5만 대를 넘어설 거래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700%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려면 최소 5시간에서 8시간은 연속 가동돼야 합니다. 24시간 공장 돌리려면 하스왑 방식으로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가야 할 미래라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적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트렌드포스가 예측했어요.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2025년 0.09 기가와트시에서 2035년 74.2 기가와트시로 급증할 거라고요. 1500배 수준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부 다 로봇의 화려하고 신기한 움직임에 매료돼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덜 부각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전고체 배터리가 왜 필수인지부터 기술적 돌파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 핵심 수혜주 두 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가 세계 최초 2027 연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삼성 SDI가 BMW, 솔리드 파워와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솔리드 파워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제공하고 삼성 SDI가 셀을 제조하며 BMW가 배터리팩 통합 및 시범 차량 테스트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2026년 말부터 BMW의 차세대 평가용 차량에 탑재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왜 BMW가 삼성 SDI를 선택했을까요? 2009년부터 16년간 쌓아온 신뢰와 삼성 SDI가 보유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 최고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 SDI가 2023년 3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수원 SDI 연구소에 구축했고 2023년 말부터 시제품 생산에 돌입해서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선두주자가 시장을 선점합니다. 고객이 생기고 주문을 받아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경쟁 업체들에겐 거대한 진입 장벽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LG와 SK도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SK온은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어요.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S&E 리서치 보고서 보십시오.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22년 2,750만 달러, 약 400억 원에서 2030년 400억 달러,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했고요. 이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로
최대 100조 원 규모 시장이 창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만 쓰는 게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UAM, 선박, 심지어 우주선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세 번째,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왜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됐냐?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어려운 대형화 과정과 비싼 비용. 근데 지금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요. 첫째, 무음극 기술입니다. 삼성 SDI가 독자적인 무음극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둘째, 롤프레스 기술입니다. 기존까지는 WIP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공정은 배터리 한 개 작업하는데 30분이 걸리고 자동화가 어려워서 대량 생산에 부적합했죠. 그래서 삼성 SDI가 도입한 게 바로 롤프레스 공정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제 분당 15개 이상씩 찍어낼 수 있게 됐어요. 무려 18배 이상 빠른 속도죠. 대량 생산은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롤프레싱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SDI 2027년 세계 최초 양산, 전고체 배터리 시장 2030년 58조 원 규모, 무음극과 롤프레스 기술로 대량 생산 가능, 이 세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전고체 배터리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왜 필수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25년이 끝나가고 2026년이 됐어요. 2026년은 전고체 배터리의 원년입니다. 선두권 기업들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뜻이죠.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매수해봤자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원년이냐?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 단계였고 샘플을 테스트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실제 돈을 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성능이 뛰어난 황화물 전고체 기준으로 SK는 2029년, LG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세 그룹들 중 누가 승자가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엔 셋 다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배터리 시장은 시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로봇은 물론 전기차, 비행기, 선박, 심지어 우주선까지. 배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즉, 1등뿐 아니라 기술이 있다면 2등, 3등 모두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과연 대기업만 돈을 벌까요? 아니에요. 대기업들에게 장비와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신기술 분야에선 항상 대기업들보단 이 협력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당연한 게 대기업들은 이미 사업이 확장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협력사들은 신기술 분야의 매출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달라지고 시가총액도 작아서 변동성도 크죠. 삼성 SDI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양산을 시작하면 라인의 장비는 누가 만들죠? 협력사들이 만들죠. 양산할 때 들어가는 소재들은 누가 납품하죠? 협력사들이 납품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런 협력사들을 투자할 대박 기회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제야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전고체 중요성을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 삼성 SDI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2027년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 BMW, 솔리드 파워와 3자 협약,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 2023년 3월 전고체 파일럿 라인 구축, 현재 여러 고객사에 샘플 공급 및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로봇 등 신규 시장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최근 잠재 고객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대장주입니다. 모르면 대장 사는 거죠. 두 번째 기업,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황화물이란 단어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현재 한국 3대 배터리 기업인 삼성, LG, SK는 전부 황화물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 대기업들이 황화물에 목숨을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최고의 이온 전도도를 보장해서 고속 충전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해내요. 둘째, 연성이 뛰어나서 가공하기 쉽기 때문에 대량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황화물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에요. 전고체의 핵심 원료는 황화리튬인데 최근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CNPC 산하법인과 체결한 약 230억 원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원료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황화리튬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한 대량 생산 체제 준비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원가 절감에 영향을 줄 변수로 주목받고 있어요. 즉, 대기업들은 이 기업을 통해 낮은 원가로 납품받아서 전고체 배터리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국내 빅3는 물론 글로벌 선두 기업들까지 샘플 테스트를 받고 있고 벌써 많은 대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이야기죠. 이건 실적으로 연결될 거고 주가는 실적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지금까지 두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 기업들을 무작정 올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기업을 포함해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는 에코프로 등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괜찮은 몇 종목을 묶어서 분산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만약 어떤 기업이 좋을지 판단이 잘 안 되시면 ETF도 잘 나와 있으니까 SOL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실리콘음 극재, ETF 같은 것도 함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배터리 시장은요, 5년, 10년으로는 안 끝나요. 슈퍼사이클입니다. 모든 화석연료가 사라지고 배터리로 교체되고 있고요. 대체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차 전지 섹터가 참 깊게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분할 관점으로 종목을 나눠서 가시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는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고체가 왜 중요한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전고체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트렌드포스 보고서. 2035년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수요 74기가와트 시 2026년 대비 1000배 이상 증가, 전고체 없이는 불가능해요. 둘째,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SDI 2027년 양산 목표, BMW와 솔리드 파워 3자 협약, 투자의 황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셋째, 진짜 핵심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들, 황화리튬 독점 공급,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거죠.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예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상용화 시작되고 납품 본격화되면 주가 터질 겁니다.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더 넓혀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할지,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코스피 지수가 연이어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현재 6,200에서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었습니다. 국내 1위 대형주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했고 아직까지도 고점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2월 19일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어요.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어요. 규모가 얼마냐? 장부가 기준으로 10조 원이에요. 10조 원이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하위 100개 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삼성그룹 역사상 이 정도 규모 자산 매각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2017년 반도체 초격차 투자 결정했을 때, 그리고 2020년 바이오 사업 대규모 확장했을 때, 삼성이 10조 원짜리 칼을 뽑는 건 그룹의 운명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10조 원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고체 배터리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고체? 아직 멀었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 뭔가 터졌어요.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전고체 배터리 논문을 실었어요. 내용이 뭐냐? 일본 토요타가 1300개 특허로 막아놨던 길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삼성의 10조 원 베팅과 카이스트의 기술 돌파가 같은 시기에 터졌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 2차 전지주들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70%에서 8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배터리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예요. 액체 전해질 시대가 끝나고 전고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에요. 옛날 종목들은 빠지는 게 맞고 새로운 공급망 종목들이 뜨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이런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삼성이 10조 원을 걸었는지, 카이스트가 어떻게 일본 특허 장벽을 뚫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부터 알아볼게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리튬이온이 이 액체 속을 헤엄치듯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구조예요.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전동 킥보드도 전부 이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액체가 불에 극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이 되면 액체가 새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불이 나요. 뉴스에서 보시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액체 전해질에서 시작돼요. 한번 불이 붙으면 물로도 안 꺼져요. 열폭주라고 하는데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한 대만 불나도 건물 전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위험한 액체를 고체로 바꾼 거예요. 이름 그대로 전부 고체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하나의 변화가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요. 첫째, 불이 안 납니다. 액체가 없으니까 셀 곳도 없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여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전기차 화재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둘째, 에너지 밀도가 2배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 2배 에너지를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전기차가 한번 충전에 400km에서 500km 가는데요. 전고체로 바꾸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충전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충전 속도가 9분입니다. 지금 급속 충전이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이게 9분으로 줄어들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충전 때문에 전기차 안 산다는 사람들의 마지막 핑계가 사라지는 거죠. 넷째, 수명이 20년입니다. 액체 전해질은 충방전을 반복하면 화학적으로 분해되면서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7년에서 10년이면 교체해야 하죠. 하지만 고체 전해질은 화학적 열화가 거의 없어서 20년 이상 써요. 차를 바꿀 때까지 배터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시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요,
2025년 1억 6,700만 달러에서 2033년 27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해요. 연평균 성장률 42%, 8년 만에 16배 성장해요. 그런데 이건요, 전고체 배터리 셀 시장만 계산한 수치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시장, 전고체를 탑재하는 전기차 시장, 로봇 시장, ESS 시장까지 합치면요, 수백조 원대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전고체 배터리를 왜 진작에 안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못 만든 거예요. 액체를 고체로 바꾸면 안전해지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온 전도도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전기가 통하려면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액체 속에서는 얘네가 물 만난 고기처럼 잘 돌아다녀요. 근데 고체 속은요, 콘크리트 벽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엄청 힘들어요. 저항이 심하니까 충전은 한 세월이고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연구진이 뭘 했냐면요, 그냥 돈을 부었어요. 고체 성능을 억지로 올리려고 희귀하고 비싼 금속들을 쏟아부은 거죠. 인듐, 은, 이런 거요. 인듐이 1kg에 30만 원 넘고 은은 1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귀금속을 배터리에 넣는다. 배터리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안전하고 성능 좋은데 차 한 대에 2억 3억 하면 그게 산업입니까? 실험실 장난감이지. 이게 바로 작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멀었다 소리 들었던 이유예요. 안전하면 느리고 빠르면 비싸다. 이 불가능의 삼각지대 전 세계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대한민국 드림팀이 이 벽을 깨부쉈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가 뭉친 연구팀이에요.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돈 대고 키운 프로젝트예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내용 진짜 충격적이에요. 핵심은요, 비싼 재료가 아니라 구조의 혁신이었어요. 남들이 돈 쏟아부어서 억지로 성능 올릴 때 우리 연구진은 소재 내부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 기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프레임워크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고체 전해질 내부는 리튬이온이 지나가기엔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비싼 금속 써서 억지로 밀어내게 만들었던 건데요. 한국 연구진은 발상을 바꿨어요. 억지로 밀지 말고 그냥 길 자체를 넓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진은 지르코늄이라는 소재를 썼어요. 이거요, 인듐이나 은보다 훨씬 싸고 구하기도 쉬워요. 여기에 우리 주변에 널린 산소랑 황을 아주 미세하게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산소랑 황 원자가 구조 사이로 파고들면서 원자들 사이를 물리적으로 벌려버린 거예요. 아주 미세한 팽창이지만요, 리튬이온 입장에서 보면요, 꽉 막힌 1차선 도로가 갑자기 8차선 광폭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격자 프레임워크 팽창이라고 해요. 길이 넓어지니까 리튬이온이 저항 없이 달려요. 실제로 측정해보니까요, 산소 넣었을 때 속도가 4.4배, 황 넣었을 때 2.5배나 빨라졌어요. 수치로 따지면요, 1.78mg. 상용화 마지노선인 1.0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은 거예요. 더 대박인 건 효율이에요. 이온이 이동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열 손실 없이 대부분 동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삼성 SDI 데이터랑 합쳐보니까요, 단 10분이면 80% 충전돼요. 휴게소 가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충전 끝난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한 번 충전하면 700km에서 최대 1000km 가요.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남죠. 내구성은 또 어떻고요? 2000번 넘게 썼다 지었다 해도 멀쩡해요. 매일 충전해도 10년 넘게 새 것 같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건 기술보다 바로 전략적 우위예요. 그동안 전고체 시장을요, 일본이랑 중국이 다 해먹으려는 분위기였어요. 일본 토요타는 2012년부터 황화물계 특허를 1300개 넘게 쌓아뒀고요. 중국은 배터리 원료 80%를 틀어쥐고 있었죠. 뭘 하든 일본한테 로열티 내거나 중국한테 원료 사정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한국이 여기서 제3의 길을 뚫어버린 거예요. 바로 할라이드계 전해질. 일본이 목매는 황화물계 아니고요, 중국이 독점한 리튬 대신 지르코늄 같은 싼 범용 소재 써서 독자적인 기술 트리를 완성한 거예요. 이건요, 일본 특허 장벽 우회하고 중국 자원 갑질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외교적, 산업적 쾌거예요. 싼 재료 썼으니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 생기고요. 독자 기술이니 일본 눈치 안 봐도 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힌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전고체 배터리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총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카이스트가 어떻게 일본 특허 장벽을 뚫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왜 10조 원을 베팅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실제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 매각 공시를 냈고 총 규모 1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요. 향후 2년간 필요한 설비 투자만 5.9조 원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매각 자금으로 최소 4.4조 원 이상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나머지는 채권 발행과 내부 유보금으로 채운다는 거죠. 여기서 시장 반응이 재밌었어요. 매각 공시가 나가자마자 삼성 SDI 주가가 올랐어요. 보통 핵심 자산을 팔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올랐다는 건요. 시장이 이 매각을 손해가 아니라 공격적 투자의 신호탄으로 읽었다는 의미예요. 돈을 쓰겠다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요. 시장이 그 투자처의 미래를 확신할 때만 일어나요. 삼성 SDI는 2023년 수원연구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준공했어요. 이름이 S라인이에요. 파일럿 라인이라는 건요.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공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어보는 시험 생산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기존에는 WIP라는 장비로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하나하나 눌러 굳히는 방식이었어요. 연구실에서 샘플 몇 개 만드는 데는 괜찮지만 이 방식으로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셀 수가 극도로 제한돼요. 삼성 SDI는 이걸 롤프레스 방식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두 개의 대형 롤러 사이로 전극 시트를 연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압착하는 방식이에요. 신문 인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가 롤러를 쭉 통과하면서 인쇄되듯이 전극 시트가 롤러를 통과하면서 고체 전해질과 압착되는 거죠. 이 전환 하나로요. 생산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고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자동화 라인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업계에서는 이 롤프레스 전환이 전고체 양산의 가장 큰 기술적 허들이었다고 평가해요. 도요타도 퀀텀스케이프도 아직 2단계를 넘지 못했어요. 삼성이 이걸 넘었다는 건 양산이 정말 코앞이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파트너십도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삼성 SDI는 BMW, 미국 솔리드 파워와 3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역할 분담이 명확해요. 솔리드 파워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를 제공하고요. 삼성 SDI가 이걸로 셀을 만들고요. BMW가 실제 차량에 탑재해서 도로 위에서 테스트를 해요. 올해 말부터 BMW 차량의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도로를 달리게 돼요. 시험실이 아니라 진짜 도로 위에서 검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요. 양산까지 남은 시간이 2년도 안 돼요. 경쟁사들을 봅시다. 도요타는요. 2020년에 2025년 양산 선언했다가 2028년으로 밀렸고요. 지금은 2030년 이후로 또 밀렸어요. 미국 퀀텀스케이프도 2024년 양산을 약속했다가 2027년으로 연기했어요. 국내를 봐도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이후, SK온은 2028년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삼성 SDI가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다는 건요. 공급망을 가장 먼저 확보한다는 뜻이고요. 공급망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건 반도체에서 이미 증명된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매각으로 확보하는 수조 원의 현금이 공장 짓는 데만 쓰일까요?
삼성의 과거 행보를 보면 답이 나와요. 2023년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했을 때 뭘 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로 인수했어요. 1차로 10.2%, 추가로 4.8%, 콜옵션으로 20%더 사서 총 35%까지 확보했어요.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만에 600% 폭등했어요.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랬고, 바이오에서도 그랬어요. 삼성은 항상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먼저 인수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하면서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해요. 인수 먼저, 투자 나중. 이게 삼성의 공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이 시나리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고체 전해질, 양극재, 전해 첨가제 같은 핵심 소재 분야가 인수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은 소재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소재가 안 되면 양산이 불가능해요. 이미 삼성 SDI 공급망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일수록 인수 가능성은 더 높아져요. 기술 검증이 끝난 기업을 사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 SDI 공급망에 있으면서 전고체 핵심 소재를 만들고 주가가 바닥권인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화기업입니다. 이 회사 이름을 들으면 MDF나 파티클보드 같은 건축 자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국내 목자의 보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를 건축 자재 회사로만 보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동화기업의 진짜 성장 엔진은 2차전지 전하회약에 있어요. 동화기업은 2019년에 파낙스이텍이라는 전해액 전문 기업을 인수하면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본격 진출했어요. 현재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 삼성 SDI에 전해액을 직접 납품하고 있어요. 전해액이 뭐냐?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 네 가지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인데요.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속도로의 품질에 따라 이온이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전해액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충전 속도, 수명,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동화기업이 단순히 지금의 액체 전해액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인 고체 전해질 개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정부가 돈을 대고 동화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예요.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차세대 고체 전해질을 공동 연구하고 있고요. 중앙연구소에서는 액체와 고체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해질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고체 시대가 와도 리튬이온의 전도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원천 기술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액체 전해질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회사가 고체 전해질에서도 이온 전도 경로를 설계할 수 있어요. 도로를 깔아본 회사가 철도도 깔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죠. 동화기업의 전해액 기술 기반은 전고체 시대에 오히려 더 강화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미국 현지 전해액 공장을 준공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소재를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해야 해요. 삼성 SDI가 미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현지에서 전해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 전해액 업체가 손에 꼽혀요. 동화기업은 미국 공장을 먼저 지어놓음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거예요. 삼성과의 연결 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화기업은 삼성 SDI에 전해액을 직접 납품하는 핵심 공급사예요. 전고체 고체 전해질 국책 과제도 수행 중이고요. 미국 현지 생산 기지까지 확보했어요.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양산에 들어가면 전해질 소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삼성 공급망 안에서 가장 먼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의 인수 패턴을 기억하시죠? 공급망에 이미 들어와 있고 기술 검증이 끝난 기업을 삼성은 먼저 사요. 동화기업이 정확히 그 조건에 부합해요. 두 번째 종목, 캠트로스입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첨가제라고 하면 뭔가 부수적인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해액 첨가제는 전해액 전체의 1%에서 5% 정도만 들어가지만요.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예요. 요리에 비유하면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예요. 양은 적지만 이걸 빼면 요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캠트로스의 첨가제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배터리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때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고온 저항 첨가제가 열에 의한 분해를 막아줘요. 배터리 수명 연장 첨가제는 양극과 음극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전극이 닳는 걸 막아주고요. 과충전 방지 첨가제는 말 그대로 배터리가 과충전될 때 화학 반응을 차단해서 화재를 예방해요. 이 기술은 전고체 시대에도 그대로 필요해요. 고체 전해질과 정극 사이 계면을 안정화시키는 첨가제가 없으면 전고체 배터리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캠트로스가 특별한 이유가 나와요. 이 회사는 국내 배터리 3사 전부의 첨가제를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 SDI에는 솔브레인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 SK온에는 직접 납품해요. 아케르메요. 매출 비중을 보면 삼성 SDI 쪽이 30%대 후반으로 가장 커요. 배터리 3사 중 한 곳에만 납품해도 대단한데 세 곳 모두에 공급하고 있다는 건 기술력이 그만큼 검증됐다는 뜻이죠. 한 곳이라도 품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납품이 중단되는 시장에서 3사 동시 공급은 쉽게 만들 수 없는 경쟁 우위예요. 원래 이 전해액 첨가제 시장은 일본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원천 특허가 전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비싼 돈을 주고 일본산 첨가제를 수입해야 했어요. 캠트로스는 이 일본 독점을 깨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자체 특허를 등록하면서 일본산보다 우수한 성능의 첨가제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예요. 더 주목할 건 PVDF 기술이에요. PVDF는 양극재 바인더의 핵심 소재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1,000억 원어치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요. 국산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캠트로스는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PVDF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유일의 파일럿 양산 시설을 구축했어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PVDF는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결합하는 바인더로 반드시 필요해요. 전고체의 양산이 시작되면 PVDF 수요가 폭증하는데 국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캠트로스뿐이에요. 소재 국산화 테마와 전고체 테마가 동시에 걸리는 유일한 기업인 거죠.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보면요. 캠트로스는 삼성 SDI 공급망의 핵심 첨가제 업체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포토 공정에 쓰이는 육불화 소재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어요. 배터리와 반도체 양쪽에서 삼성그룹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원대로 매우 작아요. 전고체 양산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삼성이 소재 기업 인수에 나설 경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인수 부담도 거의 없어요. 작지만 없으면 안 되는 기업, 그게 캠트로스예요. 세 번째 종목, LNF입니다. 양극재라는 단어도 앞에서 몇 번 나왔죠.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비싼 핵심 소재예요. 배터리의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인데 이 중에서 양극재가 압도적으로 비싸요. 양극재 품질이 곧 배터리 품질이에요. 전기차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전부 양극재가 결정해요. LNF가 왜 특별한가?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 95% 양극재 양산에 성공했어요.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서 주행거리가 길어져요. 하지만 니켈을 많이 넣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량을 높이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90%만 넘어도 세계적 기술인데 LNF는 95%까지 올렸어요. 이 기술력 덕분에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LNF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어요. LFP 양극재예요. LFP는 리튬인 산철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특히 ESS 시장에서 LFP가 대세로 자리 잡았어요.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ESS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LFP 양극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비중국 기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LFP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100% 이상의 관세를 매겼어요. 비중국산 LFP가 절실한 거예요. LNF는 이 기회를 정확히 노렸어요. 자회사 LNF 플러스를 설립하고 대구 달성군에 3,380여 건을 투자해서 연간 6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어요. 국내 최초의 대규모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이에요. SK온과 북미 지역 LFP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어요. 이 소식이 나온 날 주가가 11% 넘게 급등했어요. 시장이 LNF의 LFP 전략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반응이었어요.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봅시다. LNF는 삼성 SDI의 양극재를 직접 납품해온 핵심 협력사예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고품질의 양극재가 필요해요.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과 양극재 사이 접촉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양극재의 입자 크기와 결정 구조가 더 정밀해야 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아요. 특히 LNF가 보유한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어요. 삼성 SDI가 양극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고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에는 외부 전문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요. 네 번째 종목,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에요. 황화리튬이 뭐냐?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예요. 앞서 말씀드린 카이스트 연구진이 할라이드계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황화물계와 할라이드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유력해요. 둘의 장점을 결합하는 거죠. 황화물계는 이온 전도도가 높고 할라이드계는 안정성이 뛰어나요. 이 둘을 섞으면 빠르면서도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바로 황화리튬이에요. 한농화성은 2023년부터 삼성 SDI와 황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초기에는 연간 10톤 규모였는데 2025년부터는 100톤, 2027년 양산 시작되면 1000톤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전고체 배터리 한 대에 들어가는 황화리튬이 약 1kg이에요. 1000톤이면 100만 대 분량이에요. 삼성 SDI가 2027년부터 연간 수십만 대 양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물량을 한농화성이 독점 공급하는 구조예요. 더 중요한 건 황화리튬 생산 기술 자체가 엄청난 진입장벽이라는 거예요. 황화리튬은 습기에 극도로 민감해요.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면 바로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완전 무수 환경에서만 생산이 가능한데 이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한농화성뿐이에요. 글로벌로 봐도 일본 미쓰비시, 독일 바스프 정도만 가능해요. 한농화성은 충남 서산에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2026년 증설 계획도 발표했어요. 삼성 SDI 양산 일정에 맞춰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황화리튬은 전고체 배터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도체 공정에서 시가가스 원료로도 쓰이고 2차전지 양극재 코팅 소재로도 쓰여요. 즉, 전고체 수요가 폭증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양쪽에서 동시에 수요가 터지는 구조예요. 한농화성의 2024년 매출은 약 1,500억 원인데 전고체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7년부터는 황화리튬 매출만 연간 1,000억 원 이상 예상돼요.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고체에서 나오는 거죠. 시가총액은 현재 2,000억 원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인수 발표 전 3,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저평가 구간이에요. 다섯 번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황화물 전해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정확히는 오황화인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출발 물질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황화리튬이 할라이드계와의 혼합용이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오황화인은 순수 황화물계 전해질의 핵심 원료예요. 삼성 SDI가 솔리드 파워와 협력한다고 했죠? 솔리드 파워가 황화물계 전해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황화물계 전해질의 원료가 오황화인이에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국내 유일의 오황화인 양산업체예요. 2024년 용인 공장에 연간 1,000톤 규모의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했어요. 현재 삼성 SDI와 공급 계약 협의 중이고 일부 물량은 이미 납품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어요. 오황화인의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현재는 일본 이데미츠코산이 70%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20%, 나머지 10%를 유럽 기업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요. 한국 기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유일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연간 수십만 대 양산하려면 오황화인이 수천 톤 필요해요. 그런데 일본 기업한테 핵심 원료를 전량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국내 업체 육성이 필수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미 삼성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도 거래 이력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요. 즉, 삼성 공급망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에요. 더 주목할 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3종 세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오황화인 황화물계 전해질 원료. 둘째, 황화리튬 할라이드계 혼합용 소재. 셋째, 리튬 메탈 전고체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 세 가지를 한 회사에서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 보면
한 회사와 계약하면 소재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공급망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2028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공장 계획도 주목할 만해요. 삼성 SDI 용인 공장과 차로 10분 거리에 2천억 원 규모의 전고체 소재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저스트인타임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삼성 SDI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공장을 짓는다는 건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이 내정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60% 빠진 상태고 시가총액은 5천억 원대예요. 전고체 양산이 본격화되면 황화리튬, 5황화인, 리튬 메탈 매출이 동시에 터지는 구조라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클 종목이에요. 자, 지금까지 5개 종목 말씀드렸어요. 동화기업, 전해액과 고체 전해질이 핵심, 캠트로스, 첨가제와 PVDF가 핵심, LNF, 하이니켈 양극재와 LFP가 핵심, 한농화성, 황화리튬이 핵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5황화인, 황화리튬, 리튬 메탈이 핵심. 이 5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전부 삼성 SDI 공급망 안에 있어요. 이미 거래 이력이 있거나 공급 계약 협의 중이거나 납품 테스트 단계에 있어요. 둘째, 전부 국내 유일 또는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경쟁사가 거의 없어요. 대체 불가능해요. 셋째, 전부 고점 대비 50%에서 80% 정도 빠져 있어요. 작년 2차전지 폭락장에서 다 같이 빠졌어요. 지금이 매수 기회예요. 넷째, 전부 시가총액이 작아요. 1천억 원대부터 5천억 원대까지. 삼성이 인수하기에 부담 없는 규모예요. 그럼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할 매수하세요. 전고체 양산까지 아직 2년 남았어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올 때마다 나눠서 모으세요. 둘째, 5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어느 종목이 삼성에 인수될지, 어느 소재가 먼저 양산될지 아무도 몰라요. 분산하면 리스크 줄이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어요. 셋째, 삼성 뉴스에 주목하세요. 삼성 SDI 전고체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주가 반응해요. 특히 양산 일정, 공급 계약, 파트너십 발표 이런 뉴스 주목하세요. 넷째, 실적 개선 기업에 집중하세요. 이슈만으로 오른 종목은 되돌림 나와요. 실제 매출 발생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자, 이제 시장 전망 말씀드릴게요. 전고체 배터리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글로벌 전고체 시장은 2025년 1억 6,700만 달러에서 2033년 27억 7천만 달러로 16배 성장해요. 삼성 SDI는 2027년 양산 목표에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경쟁사들은 전부 일정이 밀리고 있는데 삼성만 예정대로 진행 중이에요. 가장 먼저 양산하는 기업이 공급망을 지배하고 공급망을 지배하는 기업이 시장을 가져가요. 그리고 삼성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항상 핵심 기술 기업을 먼저 인수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도 그랬고 반도체와 바이오에서도 그랬어요. 전고체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동화기업, 캠트로스, LNF,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5기업은 지금 고점 대비 50%에서 80% 빠져 있지만요. 삼성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기술 검증도 끝났으며 인수 가능성까지 있는 기업들이에요. 지금이 바닥 구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양산이 시작되면 공급망 전체가 재평가될 거예요. 작년에 2차 전지주 고점에서 사서 물린 분들 많으시죠? 그때는 액체 전해질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전고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옛날 종목 팔고 새로운 공급망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삼성이 어디에 10조 원을 걸었는지, 카이스트가 어떻게 일본 특허를 뚫었는지, 전고체 핵심 소재 기업이 어딘지 말이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 보셨으니 이제 아시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1년 후에 아,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의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